좋아요, 구독.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형 수주 소식에 호실적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조선주가 상승세를 보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까지 이어지면서 주가는 백고동을 울리고 있는데요. 최근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많아지고 높은 성가의 수주한 물량들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섹터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수주 기대감이 반영됐다고나 할까요? 조선주도 잘 가고 있고 또 조선기자재주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이제 뭐 같은 섹터다라고 봐도 되겠죠. 동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 좀 확인된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조선주가 그동안 실적이 좀 잘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에서 점점 그 기대감이 사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섹터 자체가 오히려 뭐 조선 말고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사실 그동안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에서 좀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나왔으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물론 타이밍의 문제도 있지만 하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HD 한국조선해양도 2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지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매출단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를 전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기업들을 필두로 했을 때 다른 조선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물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적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점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들의 주가가 오늘 좀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조선 섹터에서 대장이라고 꼽히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강세 흐름들이 보여줬었다가 박스권 그리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 박스권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보게 됐을 때 주가의 눌림목이 나왔지만 20선을 닫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삼성중공업이 다시 한번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 시장이 좋아하는 단어죠.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잘 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이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특히나 뭐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하나오션 역시도 비슷한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 두 종목의 매수세가 몰린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먼저 있긴 한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가 올해 들어서 유독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가 작년 4분기 삼성중공업에서 컨퍼런스 콜을 한 이후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 콜을 했을 때 당시 이야기 나왔던 게 우리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면서 조선주에 대한 심리가 좀 탄력적으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기존에 조선 3사 있잖아요. 대형 3사. 대형 3사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1분기에 반영이 됐고 2분기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역시 대장은 삼성중공업이 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약간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네, 뭐 MSCI 이슈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수급적인 이슈가 좀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MSCI 편입 이슈가 약 8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MSCI 편입 이슈가 있기 전에 편입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네. 하나오션이라든지 JYP엔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게 우리가 2차 전지가 좀 더 우세하게 나올 것이다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에코프로는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다. 네. 그래서 하반기 8월 MSCI 편입되기 전까지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MSCI 편입 이슈가 있다면 편입되기 이전까지 주가에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를 추종을 하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동성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더 강점으로 꼽히게 되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편입된 다음에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기존에 편입에 대한 기대감 이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편입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좀 대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됐을 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MSCI 편입 전까지만 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 편입이 되고 나서 주가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좀 진정세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단기적인 전략도 함께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나오션의 경우에 MSCI를 전후해서 좀 전략을 다르게 짜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선주 섹터가 전반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의 경우엔 사실 상승력이 그렇게 두드러지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3%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조선주들 뭐 많게는 150%까지 상승을 했는데 좀 소외가 됐다라고도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미포조선도 다른 조선주들과 발맞춰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현대미포조선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했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계속 뚫지 못하는, 오히려 그의 절반 수준에 위치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조선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가장 가벼운 현대미포조선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선박 쪽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조선주에 대한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면 현대미포조선이 먼저 움직였는데, 그런데 지금 기존의 조선주 흐름과는 조금 다른 게 조선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가장 풍부하게 남아있는 삼성중공업이 먼저 올라가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2분기 실적 적자입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다 보니까 사실 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미포조선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군과 대비를 했을 때 이 기업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흑자 전환을 하는데 이 기업은 아직도 적자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의 탄력도라든지 조금 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달라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1년 이내에 인도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유동자산 쪽에서 계약자산이라고 하는 게 1년 이내에 인도를 해야 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중이 50%가 넘어가면서 1년 이내에 인도를 하면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네, 계약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인도를 하면 돈 들어오고, 그리고 물량 내보내면 그 남아있는 도크에 새로운 수주 받아서 네. 다시 한번 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워낙 조선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다 보니까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받았을 때 기존에는 낮은 계약금을 받았다면 이제는 높은 신조선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적에 대한 턴이 하반기부터는 좀 더 빠르게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쪽이 현대미포조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설명했다시피 현대미포조선이 중소형 선박의 주력입니다. 네. 이제 뭐 관련했을 때 리드 타임이 대형 선박 쪽과 비교를 했을 때 1, 2년 정도 좀 짧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사이클이 빠르게 돌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수주라든지 계약금이라든지 다른 대형사들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하반기부터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지금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조선주 전반적으로 요즘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 긍정적인 이슈들을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한 조선주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악재성 요인이 나타나진 않을지 좀 궁금해요. 너무 좋은 소식들만 전해드리다 보니까 유의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조선주에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하반기도 좀 조선주 같은 경우에 계속 끌고 가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뭐 조선 쪽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악재 요건이라고 하면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후판 가격. 후판 네. 가격이 선박이 보통 이렇게 후판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좀 원가라든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선박 건조할 때 비용의 약 20% 정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좀 원가에 대한 부담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철강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실적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수요가 견조하게 나오는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쪽 그런 쪽에 대해서 원가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상 뭐 철강제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이전처럼 좀 강하게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인력난입니다. 네. 뭐 조선 쪽이야 워낙 인력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좀 워낙 고된 일이다 보니까 인력난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감을 줄 수 있고 24년 실적까지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사도 그렇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 요인이 아닙니다. 네. 뭐 워낙 인력 같은 게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뭐 정부라든지 기업 쪽에서 인력 확충을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제 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인력난에 대한 이슈가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악재보다 긍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 같은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주가 좀 더 가시화가 되고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쪽에 좀 더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사실 호재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악재보다는 호재를 조금 더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선주가 좋은 만큼 조선 기자재주에도 훈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 뭐 조선주의 수주 잭팟 덕분에 4년치 일감이 쌓였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주에 대한 주가 동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찬가지로 함께 묶어서 간다. 조선주와 네. 조선 기자재는 함께 묶어서 간다라고 뭐 보시면 실과 바늘 같은 존재일까요? 네네, 그냥 네. 함께 따라갑니다. 관련 기존에는 원래 조선주가 움직이면 조선 기자재가 워낙 좀 가볍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었는데 관련했을 때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기존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기존의 선박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 나오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가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먼저 접근을 하시려면 대형주 쪽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후발로 접근을 하시려면 조선 기자재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전체 사이클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보게 됐을 때 여전히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자재 쪽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쪽이 뭐 HSD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관련했을 때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아무래도 기자재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좀 리드 타임이 짧아요. 다른 기존에 뭐 선박 대비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수주를 받았을 때 그거를 매출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좀 더 짧아진다는 점. 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SD 엔진이 따라오게 되면서 그 외 다른 뭐 피팅이라든지 피팅이라든지 본행제 같은 그런 기업들도 함께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옥석 가리기를 좀 진행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좀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HSD 엔진의 경우에도 지금 8%대 강세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친환경 선박 쪽도 봐야겠죠. LNG 선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뭐 글로벌 에너지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들이 좀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자재 쪽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대다수의 기자재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저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기보단 지금 접근을 해서 주가에 뭐 주식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 네. 어느 쪽이 더 좋을까로 봤을 때 두 가지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성광밴드랑 동성 화인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기자재들 대비했을 때 주가의 탄력도가 조금 더디게 나왔다 보니까 후발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피팅 기업입니다. 피팅 기업이 LNG뿐만 아니라 뭐 다른 플랜트라든지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수주량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전에 21년, 22년도에 그런데 조선 쪽이 안 좋다는 이유로 좀 억울하게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 이제 목표가 리포트라든지 관련했을 때 지금 주가보다 약 30%가 높습니다. 네. 물론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목표 주가와 좀 같은 경우는 달성 그 부분이 목표가라고는 하지만 달성을 안 하는 경우도 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가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열려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후발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기업이 성광밴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성광밴드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섹터 아우러서 좀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왔는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포인트가 비슷해요. 네. 포인트가 비슷합니다.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려 있다. 물론 지금 당장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주예요. 네. 대장주고 지금 박스권 라인을 좀 뚫으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들이 강하게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하지만 지금 신규로 접근을 했을 때 특히 뭐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좀 천천히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하라고 하면은 고점이에요라고 합니다. 네. 워낙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좀 유리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가 덜 올랐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실적이 턴을 하게 된다면 그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후발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